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라이처치가 13도, 18도. 어제는 목요일, 어제는 모처럼 만에 여름 같은 날씨가 왔어요. 예. 아직 근데 약간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지금 오클랜드 와 있는데, 오클랜드 쪽도 낮엔 더운데 밤엔 약간 쌀쌀한 예전 같지 않은 날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이상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날씨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 당기소. 썰렁한 유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숙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모기지 콜. 차용인들은 언제 다시 장기금리의 가치를 볼 수 있을까? 올해 가계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 회사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5명 중 4명의 대출자가 새해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는 12개월 미만의 고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12개월 이상 고정 대출은 10%에 불과했지만 1년 전에는 51%였습니다. 고정금리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변동금리로 신규 대출의 비중은 1년 전 약 17%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기존 대출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변동금리로 인한 부채 비중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 14% 급등했습니다. 근데 좀 변동금리, 하여튼, 지금 이제 변동금리라는 건 빨리 이자율이 떨어질 때 이제 고정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예, 아무튼. 최고 부동산 경영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중앙은행이 공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차용인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이점을 누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니까. 아무튼 이제 좀 읽고서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차용인들이 장기금리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 차용인이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중앙은행의 결국적인 전체 통화정책의 완화 대부분이 이미 일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금리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브로커 스커럴은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커닝엄은 장기금리가 다시 인기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5% 중반에서 6%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 5% 중반, 6% 중반이면은 꽤 센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동안 아주 저금리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땡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제가 볼 때는 저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점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지난 10년, 15년 동안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4, 5% 범위였는데 2년, 3년, 4년, 5년 고정금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사람들이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커닝햄은 일부 금리가 향후 3개월 안에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그러던 얘기 와중에 제가 이거는 예전 한 2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나왔던 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얘기들을 경제학자들이 이제 한 명만 얘기 아니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제 생각엔 그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할 때 커닝이면서 얘기했는데 3개월 안에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러면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예. 그런 변동률이 상승한 것은 다소 놀랍지만
차용인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서비스 비용 상승이라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단기 금리, 변동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을 약간 이제 감수하고 기다린다 이거죠. 예. 대출 시장의 모기지 자문가 미셸 아임즈 몽거는 변동금리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부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상환액이 고정된 경우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라고 그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내려가겠다는,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변동금리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도표도 나왔지만 점점 많아지고 뭐 몇 더블이 돼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좀 하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은 저 같아도 지금 변동금리 할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왜냐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게 약간 우리가 실생활에 이펙트가 되려면 몇 달 정도 변동금리 보다가 바닥 찍었을 때 바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최적의 조건을 찾겠죠. 예.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 예. 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중앙은행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신중한 대처 보고서. 2005년도에도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에 지배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트 펀드의 새로운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의 정책 의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및 무역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굴뚝 공장 다시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루어지게끔 지금 이제 자국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가 2, 3월 안에 트럼프 리스크가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재상이니까 근데 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측정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트 경제자 베반 그레엄이 말했습니다. 느슨한 재정 정책은 성장에는 좋지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는 나쁩니다. 그레엄은 이런 변화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는 뉴질랜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작살나면요. 미국이랑 뉴질랜드가 미국 수출량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날아가면서 미국이 다시 1위로 지금 올라섰는데 이거 미국에서 지금 보호 정책이 나오면 뉴질랜드 지금 진짜 불안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얘기하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10%의 보편적 관세를 제안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25%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야, 미국 캐나다 25% 관세면은 캐나다도 애매하다 진짜 지금. 지금 뭐 캐나다 지금 영주권 팔다가 지금 스탑했죠 정부적으로. 예, 아무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우리는 관세, 이민, 재정 정책 거의 거기에 약간의 규제 완화 등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장,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레엄이 말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때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엄은 유로존, 영국, 뉴질랜드 경제활동 증가가 가장 약한 국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성 높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미국을 안 따라가고 미국이 올라가는데 계속 저금리로 하면은 이게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미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외자가 많이 빠져나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예. 유엔 달러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레엄은 미국 달러의 강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조만간 회복될 촉매제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잖아, 이게. 미국이 지금 금리가 올라갈 나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유전 달러가 지금 애매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둘러서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뉴질랜드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양고기 수출 전 세계 1위인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최대 마켓이 미국인데 그게 수출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1차 산업에서 리스크가 생겨나면 뭐 그럼 맛이 간 거지 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여행 오겠어? 예.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한국 여행하시는 분들 문제인데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행업계 불안합니다. 예. 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여행이 계속 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여행업계 쪽에 있으신 분들 융자 많이 할 때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는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통화정책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얘기한다고 그게 그렇게 될까? 예. 연방준비제도는 1월 29일 통화정책과 금리 설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리 인하 재개는 노동시장의 재차 완화 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뉴질랜드의 재정정책이 경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데 이걸 떠나서 2025년, 2026년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올라가는 거고 재수 없으면 3년 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나름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좀 보시고 이런 뉴스 나온다고 괜히 안 보지 마시고 경제 안 좋아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좀 그런 것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민들 위해서 제가 이제 뉴스 서비스 하는데 또 어떻게 괜찮았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오지만 좀 들어서 괜찮겠다는 뉴스들 제가 뽑아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요즘 조회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뉴스만들 좀 재밌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